안녕하세요. 청주 부동산을 말하는 윤종성 공인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4층 주택의 조감도를 보시면서 건축을 할 경우에 외관과 내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과 건축비가 상승하는 고민에서 기존 주택과 건축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부동산 사무실에 자매회사인 이와 DNC가 현재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현장에서 제가 직접 주변 환경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 용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1차적으로 드리고 조감도와 주인 세대 예시안까지 함께 보면서 굉장히 신뢰성 있는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건축을 할 경우에 건축물 공사에 들어가는 외부적, 물리적 요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면 뭐 설계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건축물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 분쟁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건축 자재나 건축물의 시설물 중에서 상당히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좀 하단 부분에 제가 나열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 내관 마감 특약 외에 이제 별도 공사에 뭐 시작을 한다고 하면 설계 단계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부터 발생을 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물 지방 공사가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때 여기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자, 이런 부분들, 또 AS 특약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내방을 해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건축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과 뭐 구축 시축들 물건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거기에 맞게 설명을 해드리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요 시설물과 건축 자재 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또 분쟁이 사소하지만 또 생기는 부분들을 적어봤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수익형 부동산,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에서의 수익형 부동산에서 역시 중요한 요소들은 건축물의 외부 마감과 이 주인 세대의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구조들, 주인 세대 구조,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수익성인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뭐 사비석, 라임스톤, 대리석으로 갈 거냐 또는 조적으로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선택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비석, 라임스톤 같은 경우에는 누수에 강하고 그 다음에 외관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제 세련된 이런 부분들이 장점을 할 수 있죠. 대신에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조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되어 보이지 않고 이제 오염에 이제 강한 특징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색상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매지 색상까지 이제 들어가는 부분까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벽돌과 이제 매지의 색상이 이제 조화가 됐을 때 굉장히 이쁜 색깔이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게 이제 조적 이런 벽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집을 짓는 경험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또 히트를 쳤었던 이제 로만 화이트라는 이런 벽돌을 소개받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그 벽돌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벽돌 선택 후에는 매질을 또 어떤 색상으로 넣을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벽돌만 고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직까지 잘 선택해서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이 벽돌을 선택했을 때 떤 매지가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도 물어보고 이제 했었던 이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 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그런 벽돌이라든지 매지 선택은 아직도 후회를 하지 않을 만큼 저는 이런 그런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외벽 마감재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부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면 뭐 타일을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건데 여기에 따라 이제 장단점이 있죠. 어, 아무래도 뭐 타일이 이제 다소 뭐 깨진다거나 뭐 벌어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비용 발생이 됩니다. 관리에 따른 이제 비용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제 비싸기 때문에 또 이제 내부 마감재하고 어울리는 엘리베이터를 자 어떤 걸 뭐 선택을 할 거냐, 또 이런 성능적인 부분, 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샤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색상으로 할 거냐, 또 뭐 유리색도 뭐 색상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브랜드도 이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샤시, 그리고 외벽, 그리고 건물의 내부, 이제 엘리베이터가 주요 건물의 이제 구성하는 이제 외적인, 이제 미적인 부분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임대 세대와 주인 세대, 수익을 발생시키는 임대 세대, 그리고 거주를 하는 사람에게 거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주인 세대, 아파트에서는 누릴 수 없는 이런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의 매력이 바로 이런 옥상이나 뭐 옥탑, 뭐 테라스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에 따른 어떤 구조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임대 세대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옵션이 괜찮냐, 아니면 구조가 좋으냐, 뭐 이런 것들. 뭐 채광은 또 잘 들어오게 같은 토지라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계 자체가 중요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쭉쭉 나아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의 이제 외벽과 이제 내부, 그 다음에 이런 임대 세대와 주인 세대, 수익성과 생활을 갖춰주는 이런 부분들이 건축의 자재들을 어떤 거를 사용하고 어떻게 설계돼야 되냐에 따라서 건축물의 가치가 굉장히 이제 달라질 수가 이렇게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최근 들어 이제 물가 상승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런 가전이나 이제 인테리어 비용들이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인 세대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이 상당히 이제 비쌉니다. 그래서 뭐 건축물의 샤시, 뭐 엘리베이터, 이런 싱크대만 하더라도 비용이 엄청나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비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쩔 수 없는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시대에 있다. 그렇다고 구축을 내가 선택을 하더라도 고민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쨌든 낡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이 최근에 샤시 빼고 투룸을 지금 신축이 한 80% 정도 수준에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신축이 한 80% 수준이었어요. 근데 인테리어 비용이 한 1,000만 원 이상 지출되는 이런 비용 발생을 이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구축 집을 가격 차이가 좀 나서 막상 가봤는데, 여기 따른 주인 세대나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외부도 괜찮고 구조도 괜찮고 그냥 선택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내가 근데 이건 이렇게 꾸미고 싶고 저건 저렇게 꾸미고 싶고 요즘 스타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만약에 욕심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외벽 같은 경우에도 몇 년 동안 또 이런 게 많이 발전됐으니까 외벽도 나는 최근 스타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연도수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이렇게 신축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한 선택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 뭐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선택을 존중해서 거기에 맞게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소개를 도와드리는, 또 안전한 권리이동의 중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들어진 조감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사비석으로 이런 게 지금 사비석입니다. 외벽이 사비석에 이제 블랙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멋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상가 주택이기 때문에 상가의 구성도 상당히 멋스럽죠. 이 상가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건축물의 외벽이 멋스러울수록 임대도 더 잘 되고 임대료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상가에 있어서 외관의 노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벽을 사비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거고, 근데 나는 뭐 이거를 뭐 라임스톤을 하고 싶다, 아니면 조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변경 사항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이제 테크노폴리스는
이 경사 지붕이 이제 음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려서 옥탑을 위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거실과 천장이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좀 이제 개방감 있게 이렇게 좀 올릴 수 있는 고야를 올릴 수 있고 또 옥탑도 뭐 사용할 수 있고 물론 이거는 토지마다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옥탑을 만들지 않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그냥 지붕만 이렇게 좀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층고만 좀 높게 해서 옥탑까지 만들게 되면은 금액 발생이 많이 되니까. 근데 대부분 금액을 투자하셔서 올리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올리지 않고 금액 절충을 하고 금액을 낮춰가면서 이렇게 조금 그걸 낮춰가지고 그냥 천장만 높이는 옥탑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 제가 테크노폴리스 집들 많이 보면서 지금 봐왔던 것들을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외벽으로 갔을 경우에는 누수에 강하고 상당히 세련되고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연출을 해줄 수 있고 근데 이제 비용이 좀 아무래도 외벽 공사비가 좀 들어간다는 부분은 또 이제 단점으로 이렇게 또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건축물 최근에 보면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고가의 주택 거기에 맞는 멋스러움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거든요. 외벽과 이제 주인 세대에 있어서 그게 또 최근에 이제 방향으로 또 되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현장에서 손님들을 만나 보면은 손님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벽돌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된 건데 지금 조감도만 보시더라도 어떻게 외벽을 했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달라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 외벽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정이 되면은 바꾸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다는 부분도 또 인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조감도는 이제 붉은색 벽돌로 된 건데 뭐 벽돌 색상은 뭐 다양하게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벽돌의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과거보다 당연히 이제 건축비의 자재 상승으로 벽돌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저도 이런 벽돌을 이제 선택을 이제 한 사람이지만 이 벽돌과 더불어서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했었던 이제 매지 색상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샤시의 창틀 색상 그런 부분까지 이제 또 결합이 돼서 건축물의 외벽이 만들어지는 거든요. 외관이. 그리고 또 이렇게 경사지붕이 됐기 때문에 또 이런 느낌까지도 어떻게 이런 색상을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첫 번째 조감도를 이렇게 보고 나서 두 번째 조감도를 보시니까 상가 부분에 따른 느낌도 확 달라지잖아요. 그만큼 이런 상가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외벽의 중요성이 정말 큰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주택일수록 좀 외적인 외관적인 비용을 좀 투자를 좀 하셔도 된다. 물론 위치가 좋으면은 뭐 상가가 굉장히 잘 나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위치가 조금 경쟁력이 좀 내가 좀 약하다. 그러면은 이 건축물이 좀 외관이 이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네일 아트나 이제 미용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관이 이쁘면 간판이나 이런 거 어울려지는 이런 거에 따라서 임대가 되는 영향이 상당히 이제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신다면은 건축물 외관 가치 상가 주택일수록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매매를 위해서도 외관 좀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건축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토지와 이 건축비를 합한 총 건축비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 역시도 이 건축비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제가 5년도 더 전에 올린 영상들이 있는데 심각하게 낙후되어서 폐허가 되는 지역이 아니면 일단 총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토지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총 건축비,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총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이 건축 비용에서 건축 자재 외의 비용들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부 자재 하락만으로는 총 건축비의 하락을 기대하기 힘들다. 건축비는 인건비, 규제, 건축비의 실제 원가의 상승, 이런 세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이 건축비가 시간이 지나서 좀 하락을 할 거라 기대를 하는 거는 다소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건축비가 5억이 이제 10억이 되는 이런 현실, 이렇게 이제 돼서 지금 넘어갔으니까. 근데 건축비가 10억에서 20억이 되는 이런 또 현실도 언젠가는 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숫자와 이 적응에 좀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청주 지역의 신축 매매가도 꾸준하게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이런 논리를 또 들 수도 있어요. 건축을 안 하면 건축비가 인하된다는 어떤 논리들이 있는데, 만약에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이 사업성이 없어지면은 이 건축을 못 하는 거나 아니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비가 떨어져서 구조로 이제 후퇴를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공급자들이 적자를 보게 되는데 집을 과연 지을까? 절대 안 짓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치킨 값을 올리는 사람이 이거를 올리면서 사람들이 치킨을 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손해 보면서 이렇게 치킨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뭐 반마리 치킨, 뭐 싱글 치킨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죠. 만약에 건축비가 너무 오르게 되면 이제 그러한 형태로 건축의 방법이 변형이 될 수도 있죠. 건축비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일반 아파트에서 누릴 수 없는 이런 주택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시설물을 제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을 해서 변형을 해서 이 새로운 형태의 좀 건축 방법이 나올 수는 있어도, 만약에 뭐 10년 전, 5년 전 같은 자재와 정말 똑같은 뭐 토지 평수에 똑같은 면적으로 건축을 했는데, 이거를 같은 값으로 시간이 지난 뒤에 똑같은 가격으로 뭐 짓는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제품을 원하듯이 이 건축물이나 뭐 집 같은 경우에도 이 신형을 좋아해요. 자, 이쁜 외관, 또 화려한 주인 세대, 뭐 임대 세대도 깔끔한 걸 원하고, 내부 건물의 내부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첫 입주의 그런 느낌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원하는데, 이 구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그만큼 가격이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죠. 근데 나가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나는 돈을 좀 더 지불하고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집을 이쁜 외관이라든지 내 스타일에 맞게 그렇게 근접해서 짓고 싶다. 아니면 이제 신축 주택을 소유를 하면서 장기간 동안 이제 가져가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구축보다는 이제 신축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구축을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이제 찾기 힘들었을 때 신축이나 구축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딱 정해서 뭐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건축물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거나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 위해 근접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현장에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총 건축비가 이 하락을 하기에는 청주의 택지 개발이나 사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토지 수요도 늘어서 토지의 가격도 올라가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도 올라가고, 건축비 역시도 물가 상승으로도 올라가고,
이제 건축에 좀 더 안전한 건축을 위해서 현장에 투입되는 이런 비용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건축에 이 몇 가지 변동성이 있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건축비가 내려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앞으로도 이건 계속된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건축비가 올라가는 만큼 또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그냥 물가가 올라가는 이제 현상과 자산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받아들이시면은 좀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내용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영상을 찍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